이어서 금일 창녕도시 뿌리를 찾아서 특별 강연해 주실 조순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순 박사님은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재임하고 계시며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연구소 교수와 사단법인 지산업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일가로서 개종의 고문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정덕 회장님의 그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부산 종원 여러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강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종의 강의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고맙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도와 덕을 개선하는 전통 연구가를 위해 잡았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부산 종원의 이 지식적인 어떤 수준을 제가 테스트 한번 하기 위해서 하고 넌센스 퀴즈를 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우리 창녕전문이 위대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러면 창녕전문이 위대하다 그런 것은 왜 위대할까? 어떤 인물이 있어서 우리 창녕전문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오늘 뭐 맞추시는 분 한테 특별한 상이 있는 게 어떻습니까? 회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저기서 창녕전문이 위대하다. 이 넌센스 퀴즈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시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이고, 예, 제가 우리 저 창녕전문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조물주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물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물주 어디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성씨도 우리 창녕도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창녕도시들은 토시가 난답니다. 아주 직선적이고 옳고 고든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창녕전문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시조 제사, 시조 할배를 모시는 제사 이름이 종덕제입니다. 그래서 덕을 파종한다. 그래서 이 시조 할배 때부터 해서 이 모든 후손들한테 덕을 파종하고 특히 남한테 이제 덕을 파종하는 그런 어떤 성씨가 우리 창녕도시입니다. 그래서 종덕제 정말로 참 좋은 어떤 제실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주 안강에 있는 우리 종덕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통에 지금 2023년 그 임원목에 보면 영조대에 되어 있지 않고 조선 또 정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화재 자료에 보면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영조 33년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주할배 노선은 학계에서도 좀 독특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군이 있고 후방군이 있습니다. 앞에는 할배의 묘수고 뒤에는 뭐 또 이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의 그 부장품 자체됐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창녕조시 황산 덕성지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창녕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지명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해서 비자와 그리고 비사월 등을 해서 이렇게 창녕 그리고 하성, 하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서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하성부흥이라든가 하산부흥이라든가 이런 어떤 봉군 칭호를 받게 됐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조, 시조 이것을 첫 번째는 비조, 시조를 각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비조는 시조 할아버지의 어떤 윗대 성대 조상 제국에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비조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그래서
시조가 바로 우리 가게의 어떤 맨 처음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객자, 용자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시조를 기록된 것이 58곳, 그 다음에 흠으로 기록된 것이 6곳, 그 다음에 병으로 기록된 것이 4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5대에 걸쳐서 이 문헌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6대의 어떤 경자 할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또 이 불명에서 삼송 할배를 제1세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사실 옳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자 할배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조 할아버지를 이야기했을 때 42대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족보가 나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해서 대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자, 충자, 영천 입창료 되신 분 이분을 중점을 해서 맞추어 내려면 우리가 대수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삼성 할배조도 이 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족보는 현존 족보 중에서 최초 족보는 안동권시 성화고가 있습니다. 성화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가첩 수준입니다. 가첩 수준이고 그보다 좀 더 정확한 것이 1565년에 문화유시 가정보 이것이 아주 외손부터 해서 이 사위 이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시조 유착을부터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창녕조 씨는 참 아주 자긍심 강한 그런 성이죠. 그래서 신라 26대 진평왕 사위로서 부마로서 특히 고려시대 때 조연우 할아버지부터 해서 조자기 할아버지까지 8대에 걸쳐서 문화평양설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평양설을 가장 많이 했는 집안이 사계 김장생 선생 집안입니다. 그래서 광산김씨 집안이죠. 10대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8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유제입니다. 영천 입향조 신충 할아버지의 어른이신 양평공 입자 청자 그분을 모시는 묘소입니다. 그게 수유제라고 되어 있죠. 수유제는 바로 수유후곤의 줄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도를 이제 후손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우리 조문이 이렇게 명문가로 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바로 훌륭한 도를 어떤 전하는 그런 어떤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더없이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수유후곤. 그래서 이 어떤 제가 하나 지을 때도 다 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떤 우리 명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조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경주이시 신라 한림학사 이광옥 선생의 그 따님 예자, 황자, 형자 그분의 어떤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덕성, 설화, 유래 같은 거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 할아버지 묘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구분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원공 할아버지가 명자 교자입니다. 그분이 꿈속에서 현망을 얻어서 이 직접 가지 못하고 나중에 영천에 취재 조선적 선생 그분하고 전라도에 있는 이 종인이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열자 부분도 아직까지 25세 전후 석자 시설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시조 할아버지 이제 개자 용자 1세, 그다음 중시조 경자 6세, 그다음에 이걸 인터넷에 보면 경시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시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시조라고 하면 경자가 요 글자 경자도 되고 갱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갱자를 그립니다. 갱자. 갱자를 그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칠경자를 부탁하면 이후에 중시조, 시조 자체를 다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갱시조. 그렇게 해서 여기 안 맞다면 다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솔직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한 20대 전후에서 옷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 할아버지 기준에서 이 학렬을 정리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도 좀 일부 좀 잘못되어서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왜 창녕 조문하지 않고 이 조문 문과 급제자 수, 국조 문과 과목 이래 해놨냐면 우리 창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모두 다 102명입니다. 102명. 변융, 대형, 세당 이분들을 각각 2번씩 이 합격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석정되신 분은 3분 합격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남평조씨 3명 사실 남명선생 부인이 남명선생 장인어른 조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남평조씨입니다. 남평조씨. 그래서 우리 같은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조씨 2명, 가흥조씨, 옥천조씨, 영암조씨. 그리고 한 명 불명인데 이분은 조순덕이라고 이 국정문과 방송인데 조순덕 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기화했던 그런 분. 그래서 제가 조문 저렇게 문과 급제자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면서 가장 오늘 여기 와서 딴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아시고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하던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호, 자, 호와 자는 사실 호는 남명선생, 퇴계 선생, 지산 선생 여러 선생들 계신다만 거기는 남녀노소 그러니까 나이 많고 적고 할 것 없이 다 부를 수 있는稱호가 이제 호입니다. 호. 남명선생, 퇴계 선생, 지산 선생, 율곡 선생 이래 부를 수 있습니다만 자는 손이 사람이라든가 동년배는 자를 부를 수 있어도 아래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가 있는 사람은 아주 학덕이 있는 이 대단한 그런 분들이 이 호를 사용합니다. 이순신도 다 대단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만 그분이 자가 여해잖아요. 여해 쓰지만 호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시호가 이제 충무를 하는 위대한 그 호를 받고 시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무신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는 그리고 이제 문신들은 이 문집이 있고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성과가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 바로 이 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인물을 제가 좀 외람되게 24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분 그리고 또 이보다 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몇몇 분을 추려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조문도 사실 고려 말에 왕기가 설했다 이런 야사에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같이 권력을 다투었던 조민수 장군도 사실 권력을 잡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는 어떤 말이 전하냐면 우리 창녕 조씨가 왕기가 설했기 때문에 그 이성계 입장에 봐서는 조문이 왕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 은사했던 무학대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성계 장군이 했을 때 조자를 흔하게 써야 됩니다. 조자를 흔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관직 이름을 다 이부, 예부, 형부 이래 썼는데 조선시대는 조자로 썼다. 이조, 예조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성계가 자기가 왕기에 서리는 그런 어떤 집 그것을 자기가 습득해야만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배경에 이제 이 어떤 아주 이 왕기가 쓰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저 집 사람하고 저 집을 당신이 손에 넣어야만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이 내기 장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이성계하고 같이 그 왕기 쓰는 집 주인하고 같이 내기 장기를 뜨는데 이성계가 그 집을 따기를 그냥 잘못 자기 집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집 뒤뜰어서 말 한 마리 뒤튀는 말이 그래서 장기에 보면 이런 말 맞아 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말을 하니까 무학대에서 저놈의 말을 하니까 바로 이성계가 눈치를 주고 말을 움직여서 왕이 그 집을 이제 습득해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거는 야사에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고려 시대라든가 신라 시대처럼 관직 이름을 부라 붙이지 않고 조로 썼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성계가 이 조선을 창업하는데 중국에 우리는 조선의 제국이다 해서 부 밑에 제국은 조로 씁니다. 조. 그래서 이조, 예조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야사는 야사로서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영천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영천의 그 희천공 아래 때 5 아들 수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넷째 아드님이 바로 정제 상시 선생입니다. 세종 5년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이분의 어떤 자제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라성 같은 인물들, 지금 경기도라든가 서울 쪽에 이 부제학을 인해서 왜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있어야 되냐, 남명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하고 다 반대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정의 어떤 위대성 남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제학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이 한강 이남에 그리고 서울 쪽에 거의 다 이분의 어떤 이 위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덕망으로 인해서 형제들도 다 이분으로 인해서 반지를 받았고 이후에 어떤 번성하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이분은 조선시대 최고 어떤 인재 대표가 바로 집현전이에요. 집현전 거기에서 바로 나중에 이제 단종 때 부제학을 지냈던 최고 어떤 실무 총책임자가 바로 부제학이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세조가 왕위 찬탈할 때 예조 참판을 회의했을 때도 바로 고향 영천 내려와서 일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인 조씨들이 아주 직선적이고 이렇게 좀 불임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상은 다른 문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선 세조 때 영의정 시대 충강궁 조성문 선생입니다. 여기 매개 조이 선생. 우리 그 살인파의 최고 종장이 전필제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선생의 처남이죠. 그리고 이 매개 선생의 그 자형이 바로 전필제 김종직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가난한 집안에서 사실 옛날에는 집안을 흥청시키기 위해서는 벼슬 나가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관직에 나가서는 과거 공부하려면 돈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이 매개 즉 우리 창조문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장가 와서 가지고 엄청나게 재력적인 기반을 해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매개 선생 누님하고는 관계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씨하고 결혼해서 전필제 선생이 어떤 자식을 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살인파의 선두주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인물이 바로 매개의 조이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문이 참 또 위대한 것은 천명리 오늘 이 부산종에 이 종문을 계신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학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그 전국에 있는 우리 종문의 유적지 직접 탐방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30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그 대학원이나 학부할 것없이 모두 다 항상 그 유적 답사를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는 거하고 직접 여기서 이론을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산에 이 종업분들은 이쪽에 한번 오시면 영천 오시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청명기가 많은 청명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왕한테 직접 옥비 오그라든 비석 재질 옥비를 받은 사람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내위는 창원에 있습니다. 차원박씨 부인 2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그라든 재질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나중에 한번 답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명리. 그래서 영의정보다 더 부러운 것이 바로 청명입니다. 청량 결백한 반직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우리 조문이 참 다른 어떤 성씨와는 달리 아주 깨끗한 그런 어떤 일면을 가졌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조문에 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남명 조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발음할 때 우리가 조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우리 조정덕 회장님 미래 불러야 되는데 조정덕 회장님 하면 그 틀린 말이죠. 우리 장조실들은 발음을 좀 짧게 읽다 보니까 간혹가다 공개석상에서 조를 발음을 좀 짧게 하면 좀 민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남명 조식 선생 사실 우리나라 이 영남 유학의 양대 산명이죠. 퇴계 남명 이렇게 해서 참 이분이 참 한결같은 길을 갔지 않습니까? 간신들이 감히 날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면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직언을 하시고 참 왕한테도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시던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뭐 역사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용산에 있거나 뭐 청와대에 있거나 다 그 어떤 권력자한테 아부를 할 줄 알지 실질적으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남명 선생은 이 대쪽 같은 그런 어떤 인물이죠. 그래서 남명 선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경작해서 이 도포 이 줄에다가 승성자하는 방울을 차고 다니시고 그리고 칼을 차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 울릴 때마다 방울 소리 울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성전 항상 깨어있는 자세. 그렇게 해서 이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참 부귀 영화 자체를 참 만화의 뭡니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 중에서 25살 때 자기가 승리대전을 읽다가 우리나라 허영 간사를 이야기했던 말 중에서 거기에 완전히 확연하게 깨달았었죠. 그동안 그전에 과거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 허영 선생이 이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뚜렷한 일을 해야 되고 6개 나왔을 때는 그러나 지하에 있을 때는 지킨 바가 있어야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것이 없고 지하에서 지킨 바가 없다면 아무 학문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유학하면 7퇴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유학의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정치 교육 유학의 7이 이 두 선발까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유학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 지금 사회가 자꾸 시끄러운 것도 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솔선수범.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자기 어른한테 잘 모시고 자기 어떤 행동을 잘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자동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된 그런 상태는 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참 어떤 솔선수범 그런 면에서 참 배우는 그런 상태. 그래서 김충렬 교수가 1970년대 남명 조식 선생을 연구해서 그 남명 조식 선생이 위대하게 된 것은 진주의 부산교통의 조옥환 선생 그 위대한 어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70년대 초반에 당시에 문교부죠. 오늘날 교육부 가니까 남명 조식 선생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무하는 사람 말이죠. 사무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조상 새로 조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1,000억 이상 남명 선생을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명 선생이 나오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남명 선생 어떤 이 사업, 어떤 위선 사업 이렇게 대해서 하고 경남정신에는 남명정신을 한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김충렬 교수가 기존에 그 이론유학의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정치교육유학의 일곡이, 그 다음에 시각유학의 다산 정약용, 실천유학의 남명조식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조선의 4대 유학이 완성되는데 기존에는 너무 퇴계 율곡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진짜 모든 학문을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것은 죽은 학문. 그래서 남명의 어떤 위대함은 바로 그입니다. 그래서 인지회가 일어났을 때 바로 자기 문화에서 50여 명의 의병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바로 이 지성이는 배운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명 선생은 항상 그 경의금 하는 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칼도 있었고 단금, 그 칼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경한 것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거울을 나와보지 않습니까? 거울.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요새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이 거울 보면서 뭐 자기 얼굴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 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왜냐하면 사진 찍고 나서 자기 실물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거의 없습니다. 사진.
이 와인을 못 나오는. 근데 사진은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요새도 여러분 뽀샤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세종대왕 만짜리 집회도 그 뽀샤 뱀입니다. 세종대왕은 당뇨병도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엄청나게 풍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날씬하게 나왔던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 자체를 처럼 매일 수양하는 거죠. 수양. 자기 내면을 수양해서 그리고 이제 의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분명과 떨쳐지려는 돼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남명은 경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과 의 자체는 퇴계의 변이가 남명의 의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과 의는 물과 고기가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남명은 이 부분을 실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년에 돌아가실 때 제자가 선생님 경의 부분에 도달했습니까? 했을 때 당신께서는 참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겸손한 말씀하시고 하신 그런 부분. 제가 지선학 연구소장으로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왕한테 직접 부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어필을 하서 받았던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 관서부자 하는 선조한테 어필을 받은 이것을 만약에 찾으면 최소 보물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사실 안값 받기 틀리지 않았던 그래서 서예유 성령하고 친구지 않습니까? 그 친구 유린의 제자였던 창석 이준 선생이 바로 이번에 대해서 겉과 속이 같았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편안할 때 한결을 갖췄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항상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활동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저 평안도 유배나서가 장로 김육이라든가 그다음 확강 박대덕이라든가 그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임난 때 의병 활동하셨고 만년에는 선대 고향 영천에서 터전 잡아서 또 영천에서 또 학파를 형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웠던 인물이 구봉 주박, 주박은 바로 주세봉 선생 아들입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 이 두 분을부터 해서 학문을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중형 취원당 조광익 선생으로부터 제일 8년 자기 형이 장주 중형 그 형한테 많이 배웠던 어떤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조타 선생은 우리나라의 그 창조시 병호고 최초였던 대동고 이 자체를 친필로 기록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에서 아무리 훌륭한 거 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앞으로는 조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조은희 선생, 그리고 회복 선생, 그리고 요분이 아까 다문고입니다. 시조 할아버지 묘소를 실천했던 것을 협공을 얻어서 찾았던 그런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실질적으로 협공을 얻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에 그 조호익 선생의 그 후손 취재 조성적 선생하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찾았던 시조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족보가 비록 불명할지라도 항상 역사라는 것은 전형은 전형대로 그리고 구전대로 그것도 다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이 족보를 만들 때 어떤 파동간에 이 논란이 있고 분란이 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집안이다 나가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집안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선대의 어른들이 해나는 것 자체를 함부로 손을 본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저는 고당 선생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상공에서 그 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 쓰는 외래 화장품, 아빠 공장 낳는다 이래 써놨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내리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12대 강국이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대에 이 자체가 전설 속에 사라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참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비폭력, 무장운동, 간디 어떤 그 이점에 입각해서 고당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도 사실 김일성이가 존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함부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우리 조문은 권력보다도 올바름 자체를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물산 장려운동,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품 예용운동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부녀자,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 국민이 물산 장려운동을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일제의 어떤 그 해유, 협박 이것으로 인해서 결코 오래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산 조광 선생, 우리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어떤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이것을 위해서 대단히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죽산 선생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분은 뭐냐? 우리 그 영천에 우리 제 집안도 사실 그 최고 큰 집이 천수분이 했습니다만 당시에 소작인들한테 토지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요새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죽산 조광 선생이 나서서 이 토지개혁. 그래서 처음에는 지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지주들도 좋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100%씩 300%씩 내라. 소장인들이. 그래서 이 박사가 안 된다. 그러면 소장인들은 뭐 사노? 이렇게 해서 50%씩 3년에 해서 150% 해서 이 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어떤 평균화 자체를 이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했던 게 대단히 생각할 때 미국은 그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왜 4년을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1862년에서 18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노예 해방됐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도 그 부부간에 이혼했을 때 요새는 여성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혼하실 때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 남자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어떤 자리, 즉 이 자체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사회적인 어떤 차등 자체 해결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그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산 조광 선생은 대단한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그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문 중에서 이런 어떤 앞서간 선각자, 남영 선생이라든가 죽산 선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을 우리가 제일 존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지식을 가장 많이 알았던 이분이 원래 호남 출신인데 경북고등학교 나와서 우리나라의 법률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알았던 이 조재천 선생, 이분도 아주 법률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어떤 조문의 지지를 받아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방지하고 어떤 그런 수생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집성촌은 전국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헌법, 우리 그 대법원장 됐었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바로 이 헌납공파죠. 이분이 되는데 조집이 바로 준자 할아버지 밑에, 그 밑에 이제서 됐죠. 제일 이제 일량, 인취, 그다음에 인탁이 이제 이 영천 쪽으로 가고, 인취가 바로 남영 선생 집안입니다. 남영 저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이 갈라졌던 집안이 바로 헌납공파입니다. 요즘은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하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참 얼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40 이후 50 넘어가면 얼굴 책임이라 하는데 아주 권력에 찌들고 하면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 참 좋은 분인데 국회에 딱까지 막 반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로 후덕스럽겠는데 국회의원 사설 5선한테 사람 반상이 버렸죠. 그래서 참 정치는 사람 배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잘못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제향위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보통 보면 배향, 짝배자,
짝배짝 배향위로 해놨는데 왜 제역에 해놨냐면 여기에 보면 배향의 것은 2분 이상 모시는 거. 그리고 여기는 또 독향 한 분 모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제향위로 이렇게 이제 평균하는 것이 더 맞는 그런 용어기 좀 제가 조금을 오늘 꽂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종회에 여기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번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우리 창조시 취향 대제라고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제입니다. 대제라는 용어는요 종묘라든가 왕실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군수였으면 군수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군수에 있는 도지사를 이렇게 비석을 세운다 그러면 오히려 조상을 참 뭐랍니까 빛내지 못하고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어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 갈 때 특히 안동 지방에 갈 때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안동에는 퇴계가 거의 순금 누구 말따나 순금 24캔입니다. 그러나 반지에 가면 이제 우리 경남에 오면 막 100캔 떨어지죠. 그쪽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합니다. 남명 퇴계 선생한테 저는 2분 다 일관이 있습니다. 제 15대 종로가 퇴계 선생 사촌 누님한테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남명 선생은 24대 준자 알록을 하면 같은 되기 때문에 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도 하나에게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조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창립논문의 진정한 어떤 기질과 맞고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립논문이 직선적이고 뒤에서 돌아선 모습 보면 목 둘레가 항상 벌긋합니다. 이 화를 잘 내시고 좀 다혈질적인 것이는데 거기다 조금만 융통성 발휘하면 제가 봤을 때 용산에 우리 종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문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간가다 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주 형님께서 많이 보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조문은 영원히 위대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위대할 것이고 또 우리 자자손손 이 수유후군만처럼 훌륭한 도를 자손한테 전해돼서 영가의 어떤 품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